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성돔 낚시 마니아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기초 지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유동 채비와 반유동 채비의 감성돔 입질 패턴에 따라 어신을 파악하는 방법과 챔질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엔 씨루어 2023년 3월호에 게재된 김정욱의 릴지낚시 이론과 실전 34편 전유동 채비 대 반유동 채비 감성돔 입질 패턴 비교라는 기사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음력 2월을 낚시인과 어민들은 영등철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영등철은 음력 2월이었던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달, 그리고 음력 윤 2월인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 이렇게 두 달 동안 이어집니다. 갑자기 영등철을 언급한 이유는 감성돔 입질이 매우 약은 시기라 어느 계절보다 어신 파악과 챔질이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유동 채비와 반유동 채비를 사용할 때 입질 유형별로 올바른 챔질법은 어떻게 되는지, 챔질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영등철 아닙니다. 영등철은 1년 중에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등철이 대물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높으면서 잡어 성화가 심하지 않은 시기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져서 영등철에도 잡어가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전 수심층에서 미끼를 훔쳐 먹습니다. 영등철 감성돔 낚시에서 입질 파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영등철 감성돔 낚시에서 실수 없이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필자는 영등철 감성돔 낚시를 할 때도 90% 전후라는 매우 높은 확률로 챔질에 성공합니다. 10번 입질 받으면 9번은 감성돔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필자가 영등철 감성돔 낚시 챔질 성공률을 90%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영등 감성돔이 입질을 매우 무겁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돔은 탐식성이 매우 강한 어종이라 일단 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입부터 댑니다. 중간에 씹다 말고 뱉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먹이를 먹고 돌아섭니다. 물었다 뱉기를 반복하거나 작은 먹이를 찢어 먹기도 하고 큰 먹이를 한 입에 먹기도 하고 먹을 것처럼 하다가 바로 뱉고 그러다 다시 씹어 삼키기도 합니다. 감성돔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먹이를 먹다 보니 경계심이 강한 상황에서는 예민한 입질을 보인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찌미 수심을 너무 깊게 조절해 미끼가 바닥에 깔려 있을 경우 감성돔이 미끼를 삼켜도 찌에는 어신이 제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더라도 찌가 깜빡거리거나 잠기다 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는 입질이 약은 게 아니라 어신이 찌에 늦게 전달된 것일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어신찌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챔질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헛챔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것이 챔질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전유동 채비의 입질이 시원하게 나타나는 이유, 필자는 그동안 반유동 채비와 전유동 채비 중 어느 채비를 사용할 때 감성돔이 더 시원스럽게 입질했는지를 낚시인 수백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받은 낚시인 열의 9은 전유동 채비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포인트에서 함께 낚시를 해도 반유동 채비를 쓰는 낚시인보다 전유동 채비를 쓰는 낚시인에게 훨씬 시원스러운 입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반유동 채비보다 전유동 채비에 훨씬 시원스러운 입질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유동 채비에는 찌매듭이 없기 때문에 감성돔이 미끼를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어신찌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미끼를 삼킨 감성돔이 머리를 돌리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 힘이 어신찌에 전달됩니다. 전유동 채비에 강한 어신과 시원스러운 입질이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전유동 채비에 어신이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면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질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반유동 채비를 쓰면 감성돔이 미끼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늘을 삼킨 후 머리를 돌릴 때까지 입질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유동채비로 감성돔을 노리는 경우에는 예신을 보고 챔질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입질이 예신을 지나 본신으로 이어졌을 때가 이상적인 챔질 타이밍입니다. 반면 전유동채비를 사용할 때는 어신이 전해짐과 동시에 챔질을 해도 바늘 걸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유동채비에 어신이 전해졌다는 건 곧 감성돔이 미끼를 완전히 삼켰거나 제대로 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끼와 챔질 타이밍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옥수수 미끼를 많이 사용하는데 옥수수 미끼를 쓸 때는 크릴을 쓸 때보다 챔질 타이밍을 늦춰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옥수수 미끼를 쓸 때 어신이 나타났다는 건 미끼가 이미 감성돔 입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챔질을 늦게 하면 오히려 그 사이에 감성돔이 옥수수 미끼를 뱉어버릴 확률만 높아집니다.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할 때도 크릴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챔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